네, 윤철중입니다. 먼저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금양을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이차전지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커뮤니티나 이 방송에서 강조해드리는 것이 핵심이 냉철함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시장을 대하면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국내 시장을 투자를 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금양에 대한 우려 섞인 뉴스들, 뭐 저희가 이제 주가도 더 하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급락과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이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금양 주가를 보면은 어, 전고점 19만 4천 원을 찍고 2000지 테마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그리고 이제 몽골 광산, 리튬 이런 또 풀밸류 이 호재성을 2000지 그 원통형 배터리죠. 호재성 이슈 등을 업고 상당한 상승 그 모멘텀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2만 원대까지도 이제 내려갈 것이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2만 원, 18,000원대까지 지금 급락을 했죠.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지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사실 급락의 신호는 이미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증자 철회, 공시 번복, 계획된 그 자꾸 이제 차질되는 그런 부분 이미 감지가 되었어요. 시장은 이제 공시 신뢰도가 깨지는 순간 종목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오늘 이 공시 내용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또 라이브 방송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그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024년이었죠. 2024년 9월 27일 날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제 대규모 투자금 유치로 인해서 미래 성장성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뭐 저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금양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이차전지 비중 축소에 대해서 커뮤니티 내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지금 이게 다 코멘트인데, 그리고 2023년 초에 보시면 2024년이죠. 2024년 초에 주가가 14만 원, 13만 원 선대 이제 좀 저희는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3월 28일 때쯤이었어요. 3월 28일 정도면은 주가가 12만 원 선, 12만 원, 13만 원 좀 반등 후에, 이때가 3월 28일이죠. 3월 28일입니다. 2024년 3월 28일 날 저희 아카데미에서 13만 원 반등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다. 하락 불가피할 것이다. 2차전지 에코프로도 포함입니다. 뭐 2차전지 전체적인 금양 물량도 지금부터 더 흘러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부 물량 정리하셨다가 바닥 라인 화면 확인되면 이제 다시 잡자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도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 드릴 때 2차전지 내년에 보시자, 순차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비중 축소 의견 드린다, 금양 저점 깨졌다, 4만에서 3만 5천 원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코멘트를 2만 원 이하까지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자, 추가적으로 금양 하락 추세입니다. 과감하게 전량 정리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잡을 생각으로 접근하시라.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이제 8, 9만 원대 또 매수 코멘트 나갈 때였죠.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서 금양 주식에 대한 SM력 상장 심사 철회까지 또 나오고, 우리 전략이 맞아 떨어진 점, 다소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사실 금양을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지만 손절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뭐 결국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더 큰 그 자산 손실을 막았고,
실제로 손절을 한 뒤에도 또 그거를 이제 해외 투자를 진행을 해서 자산을 또 증대를 했죠. 그래서 이번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예측과 능력을 또 우리가 이제 보여드렸고 자산 증대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10월 달이었죠. 또 언급을 또 해드려서 국내 투자, 해외 투자 해가지고 지금 또 크게 상승을 또 일궈왔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금양의 유상증자 관련된 상황이랑 드림팩토리2 건설계 기반으로 추가적인 리스크 단 1% 리스크로 배제하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의 차질 지연이나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30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금양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턱대고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또 코멘트를 또 남겨드리고 우리가 소통을 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자로서의 핵심이 뭐냐면 상황이 변하면 관점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요. 기업의 실적이나 해당 그 산업의 상황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설사 우리가 좋게 보았던 기업이라도 환경이 바뀌고 실적이 예상만큼 안 나오고 계획의 차질이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비판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장기적으로 보던가 혹은 우리는 그 관점을 단기적인 관점을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두고서 우리는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묻는 것은 투자자로서 진짜 매우 미숙한 접근이고 아마 자산 증대 절대로 이렇게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투자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팩트와 데이터 그리고 투자 성과, 자산 증대로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과거의 판단에 아주 얽매여 갖고 저점이다 그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현재 상황과 세상 움직임 뭐 이런 명확한 데이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과거에 금양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이거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점을 수정을 해서 계속 앞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유상증자 관련 내용 뭐 이런 9월 27일, 2024년 10월 18일, 2024년 11월 8일 그리고 저 다 외웠는데 2025년 1월 또 중순 번복되고 철회 소식이 계속 뒤따랐어요. 이런 식의 잦은 번복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그리고 기관이랑 외인들의 이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 예고된 것도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시장이 이미 이거를 반영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이 지금 뭐 금양이 합성수지, 발포제 이런 화학 제품을 주력으로 하였던 업체였잖아요. 근데 2차전지 분야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확장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또 그 과정에서 몽골광산이랑 연계된 그 원료 수급.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매출 차이가 갭 차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보수적인 그 부분을 2000년 업황이 좋지 않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금양은 그런 계획들이 실현이 된다면 다른 그 구도로 2000년가 잠시 캐즘을 겪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타이밍이 잘 맞게 이제 갈 것이라고 봤는데 뭐 신규 투자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뭐 본업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있다지만 확실히 2차전지 쪽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신사업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제 봐왔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계획들이 자꾸 차질이 또 들고 있고 그리고 신사업에 뛰어들 때 중요한 게 자금 조달 능력과 현금 흐름 부채 비율입니다. 그런데 유상증자 번복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정말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투자자가 기대하는 미래 매출이 실제로 얼마의 규모로 언제부터 발생할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버텨주려면은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으면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아무리 이 미래 비전이 좋다고 해도
그 비전을 실현할 만한 어느 정도의 이 실적.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네다섯 달 전이네요. 더블 쇼크 가능성, 금양 공시보다 빠른 유중보도 심각성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커뮤니티는 계속 제가 입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무조건 입장을 하세요.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실시각 이런 그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대응을 또 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도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좀 입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무료 입장이고 예, 뭐 비용을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구독자 커뮤니티는 여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링크 있죠. 예, 간단하게 링크 신청하시면 바로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아무튼 어, 이런 그 공시번복 사태로 금융이 시장에서 신뢰를 크게 잃었고 실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가 아닌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빠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실적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요. 작년에 금양이 몽골광산 통해서 이제 대규모 원재료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또 엄청나게 또 주가가 올라갔죠. 예,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서도 8천억 유상증자 규모를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판적인 그 부분을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광산 개발은 단순히 발표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매출 차이가 갭 차이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실제 매출은 이제 몇 천억대 그리고 실제 매출은 이제 몇십억대 이렇게 나왔고 예상 매출이 몇천억대였죠. 95% 90%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자원 매장량 확인이니 뭐 채굴 인프라 구축이니 현지 정부 허가 물류비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넘어야 할 사안이 되게 많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고 결국에는 철회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유상증자 발표가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철회 공시가 떴고 이때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말뿐이었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건가?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는데 이미 우리는 몇 개월, 수개월 전부터 대략적으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추측을 해왔어요.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이미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꿈만 꾸게 해놓고 실속은 없다. 투자라는 게 원래 미래를 보는 행위는 맞아요. 근데 미래가 전부 이게 불확실성이 높다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어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몽골 광산이든 뭐 콩고 광산이든 어떤 신사업이든 구체적인 수치와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이 시점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살펴보라고 강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사태가 근거가 어느 정도 부족한 장밋빛 뉴스에 섣불리 기대하지 말라는 어떤 교훈도 또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디테일한 이차전지 또 토론을 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차전지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있고 뭐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이 저점이다. 마이너스 20%의 저점이다. 40%가 저점이다. 마이너스 60, 70%가 돼도 저점이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을 믿고 이제 이차전지에 투자하셔서 크게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수익을 많이 지금 창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있는 그대로 수익 인증도 지금 다 해주시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LS 일렉트릭 수익 보고 지금 계속 수익이에요. 네, 저희 커뮤니티는 뭐 밤새 가리지 않고 지금 분석을 해서 뭐 하고 있고 뭐 오죽하면은 좀 대표님 쉬시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풀 케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 커뮤니티 내에서 아카데미 내에서는 2025년, 2026년 더 큰 자산 증대를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사실. 지금 상장사 이런 회사들이 이 공시를 사실 우리 주주들에게 기업의 핵심 정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잖아요. 이거를 번복한다는 것은 앞으로 발표하던 그 어떤 공시들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대로 된 게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뭐 특히 이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고 해도 번복이 자주 발생하는 기업은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위험하게 느낄 수가 있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의 파장이 이제 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부가 벌점이 누적이 돼서 이제 매매 거래 정지 같은 추가 제재가 이제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시장 유동성이 더 좋지 않게 되고 아마 개인 투자자들도 좋지 않은 그런 시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주가 측면 그리고 신뢰 측면에서도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앞으로 이 종목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슈가 좀 해결되기 전에는 언제든 변동성이 극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이 2000이 저점이다 저점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점 매수 기회라고 접근하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도 크고 산업의 전망도 불확실성이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편하게 2000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처가 많아요. 지금 자산증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것이고 아카데미가 존재하는 거니까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구독자 커뮤니티는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A 또 유럽의 배터리 작업 정책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저희가 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건 이후에 또 콘텐츠나 이 라이브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뭐 금양이나 이천지 투자를 해서 길게 보시는 분들 5년, 3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사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 이천지 투자하신 분들이 커뮤니티에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냥 본다고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 정보에 계속 보고 불안하기 마음이 마련이에요, 완전. 예?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가진 않았나, 장밋빛 전망만 믿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이렇게 보고 망하는 건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 압박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이 본전 심리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 본전만 오면 뭐 팔겠다. 이런 심리들이 결국에는 더 골깊은 아주 손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전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다른 말,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실제 상황들을 보고 업황,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좋은 그 상황입니까? 이천지 말고 지금 다른 투자처들이 얼마나 좋은 투자처들이 많습니까? 네. 그리고 몽골 광산 관련해서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은데 언제쯤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벌써 3개월 전부터 말씀을 자세하게 또 드렸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이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구체적인 생산 라인 구축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내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나의 투자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윤 대표님 물타기 해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 물타기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안정성이 있고 이 매출이 계속 지속되고 미래가 누가 봐도 보일 때 확신할 때 하는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이 기업의 신뢰 자체가 흔들린 상황에서는 무작정 물타기 하는 거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금양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바라지만 믿는다면 이제 일정 부분을 뭐 이렇게 매수 전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충분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카데미에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금양 비중이 과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요. 처음으로 지금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리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항상 LG에너지솔루션도 말씀을 드리죠. 동종석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더 실적이 탄탄하거나 공시 신뢰도가 높은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금양의 투자 매력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많이 낮아졌어요. 꼭 2차전지를 하고 싶다면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성장성이 높지만 단일 종목에 그리고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봤더니 다 2차전지 그럼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고립된 아주 투자예요. 그건 그래서 누가 알려줘서 그렇게 투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2차전지 뭐 트럼프 리스크 없다 지금 막 줄줄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무튼 단일 종목의 자금을 몰빵을 하면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커집니다. 금양도 예전처럼 뭐 반등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과 같은 사태가 더 터지면 큰 손실을 더 크게 보겠죠. 항상 몇 종목으로 분산 그리고 적절한 그 시점마다 리밸런싱 하는 게
가장 건강한 투자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 아카데미에서 해외 투자를 하면서 지금 자산 증대 엄청 되고 있는데 리밸런싱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게 계속 그게 돈을 굴려줘야 되는 게 숨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투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투자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합법적이면 되고 성과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성과로 투자 성과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에 투자해서 이렇게 자산 증대했는데 그걸 누가 뭐래요? 입증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자료를 다 일일이 다 보고 또 커뮤니티에서 공개를 해드리죠. 예. 아무튼 이미 크게 손실을 보고 물려 있으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봐요. 예. 뭐 몇 퍼센트인지는 다 제가 각각 다르겠지만 뭐 부분 손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일부만 털고 이제 나머지 자금을 다른 그 섹터나 해외 투자로 이동할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그냥 보는 거죠. 3년, 5년 이상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던 뭐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선택을 하시던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매수 매도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방송은 정보 공유예요.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더 자세한 그런 소통과 토론 그리고 정보 공유 이 차원지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수혜를 받고 좀 더 편한 그런 투자를 할까 그거를 원하시면은 커뮤니티 입장을 무료 커뮤니티 입장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 유상증자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왔고 어, 그리고 회사 측에서 발표한 기대 수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도 금감원 제재나 거래소 제재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광산 개발에 대한 그 매출, 그것도 이제 뭐 장호철 상무님과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좀 그거를 알았으면 그걸 좀 미리 고지를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늦게 했잖아요. 6월, 7월이나 뭐 이미 아셨을 텐데 그때 하지 않았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통화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커뮤니티에서. 아무튼 광산 개발은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또 우리가 봤고 시추 그 다음에 뭐 인프라 환경 평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가 막연히 꿈꾸는 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도 방송 때마다 언급을 했는데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은 제 말이 너무 조심스러웠다 혹은 비관적이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게 현실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시장에서는 무조건 간다, 대박 난다, 라는 식의 이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 2차전지가 반등은 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빅뱅 폭발이 뭐 올해 내년에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저는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산업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전고점 가까이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2차전지 업황이 성장을 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 뒤에 다른 산업들이 엄청나게 각광을 많이 받을 거예요. 뭐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차가 진짜 이 소비자들이 전기차 사야지 할 때 그때 주가가 빛을 엄청나게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튼 결국에 이런 상황으로 이번 사태로 좋은 점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주가 상승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을 다 커뮤니티 아카데미 분들은 다 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양도 단기 어떤 스윙으로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자산 증대 목적으로. 그래서 또 그런 프로젝트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고 마찬가지 그냥 투자를 해서 단기적인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지금 장기적인 투자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할 거면 미장의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끌어갈 것이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술만 좋고 이 구두 발표만 그럴싸하다고 매출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제품 테스트, 양산 체계, 고객사 확보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경쟁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배터리 소재 시장이 크니까 괜찮다고 뭉뚱그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파이 중에 몇 퍼센트라도 따낼 수 있는지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대기업이 이미 상당 부분을 차지한 2차전지 시장에서 중소 중견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계획들이 이게 차질 없이 어느 정도 선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빠그러지다 보면 더 딜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확실한 원재료 수급도 없고 확고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확보가 됐는지 여부는 아직 그냥 불투명합니다. 그쵸?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정확히 짚어주지 않은 채 않고 그냥 미래 먹거리가 좋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 분석과 내용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정으로 잡은 주식을 그러니까 감정으로 잡으면 감정으로 손절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 외국인들, 뭐 기관, 기업 공시 내용, 그다음에 업황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노, 좌절, 뭐 기대감 이거 모두 내려놓고 숫자와 팩트를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투자 관점도 변해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금리가 바뀌고 변화가 되고 이런 뭐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또 정권을 잡고 국내에 아주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돌아가면 성장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훼손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면 이천지 소재 업체의 마진의 직격탄이 될 수도 있고 완성차 업체들이 조정을 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전기차 캐즘이 오고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시장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는데도 내가 처음에 투자한 이유는 그대로니까라고 고집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한번 커뮤니티 지금 입장을 하셔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 이건 저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투자 가설을 점검을 하고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정말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그리고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더 사야 하나 그냥 들고 있어야 하나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비전을 보시되 현실을 너무 관가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다른 상황에서 자산 증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기관 외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보십시오 오늘. 예? 오늘도 그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방송하면서 금양이 정말 미래에 좋은 회사를 만들 잠재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정보들, 뭐 공시 번복들이나 이런 계획들로 밀어볼 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기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비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은 현재의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서 예. 이 커뮤니티 귀찮아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소통하는 거 들어오시는 거 예? 이 보세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 비중은. 그리고 금양은 작년부터 3월달 보셨죠? 아까 전에 방송 초반에. 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업황과 시기를 살펴라. 완성차 업체 배터리 재고들 정주식 정부님이 실제로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안 좋다 상황이. 원래 이미 매출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 변수가 많다. 길게 봐야 된다. 유 회장도 얘기를 했어요. 길게 봐야 된다. 유 회장님도. 예? 무조건 저점이라고 몰빵하면 위험하다는 등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이야기가 불편하셨던 분들도 되게 적지 않았어요.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니 왜 자꾸 겁을 주냐. 난 그냥 저점인 것 같은데 6만 원대, 7만 원대 저점인 것 같은데 더 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를 비판하시거나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다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이건 조작도 못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안에 계신 2천 몇백 명이 되는 이분들 3천 명이 넘어요. 지금 다 합치면 아카데미. 예? 이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꾸준히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윤 대표님 알죠. 업황이 좋지 않은 신호가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완성차 업체 재고가 뭐 있으면은 배터리 주문이 줄어들 수 있다. 유상증자 신사업 발표 하나에만 기대해서 몰빵하기 위험하다.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아니라 시장 흐름이랑 데이터 토대로 한 분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엄청 우리는 다 깠습니다. 2000년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 예? 유명한 사람들도 서로 우리끼리.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그거 그냥 괜한 겁주는 얘기다. 난 그냥 저점이니까 밀어붙이겠다 하면서 심지어 욕설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시곤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예? 하지만 저 커뮤니티랑 아카데미에서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금형이 고점 형성 구간 13만 원 도달했을 때 수익 실현 방 보여드렸죠. 8만 원대 흘러가면서도 물량 조절, 뭐 전부 매도 비중 축소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2차전지 섹터는 아예 비중 크게 가져가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자산이나 종목과 분산 투자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많은 분들이 수익을 지키거나 손실을 최소화한 상태로 다른 기회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는 결국에는 성과가 말해주는 게 성과가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개인 투자자들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쓴소리는 듣기 싫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위험하다. 이제 팔아야 할 때다. 뭐 유튜브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로. 커뮤니티에서만 해요. 이런 말들은 마음 한구석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보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를 한번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면 서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교집합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런 말들이 왜 거부감이 드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 오를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이 박혀 있으면 반대 의견은 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우리의 희망이나 기대를 봐주지 않아요. 냉정한 데이터와 기업의 실적, 업황이 그 주가로 반영될 뿐입니다. 예. 그리고 몰빵 투자 이거 하는 순간 벌써 느낌이 쎄한 거예요. 예. 감정 투자 뚜렷한 근거 없이 이 종목은 무조건 저점이라고 외치는 방송 전문가들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개인 투자는 여기에 혹해서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또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번 틀리면 회복할 기회도 없이 거의 엄청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비중 조절하자. 업황이 좋지 않을 때 한 발 물러서 보자. 예? 이런 현실적인 대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나 아카데미에서는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라 시장 분석부터 재무제표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어요. 해외 관련자들 직접 뛰어서 소통하는 이런 부분 여러 시나리오별 그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하고 다뤄왔습니다. 미리 고점 근처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완전 고점은 아닐지언정 비중을 줄여서 저희도 손실을 보죠. 비중을 줄여서 추가 하락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 방법도 계속 또 진행을 하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비중 조절 2차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비중 조절 성공 케이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투자는 결국에는 성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수익을 거두었나 또는 손실을 얼마나 최소화했나 이게 진실이에요. 비중 조절 없이 무조건 저점 매수를 외치다가 현재 손실이 큰 분들은 지금이라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시 진짜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훨씬 더 날카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혼자서 무슨 뭐 유튜브는 무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무료 그냥 플랫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냥 방송이에요. 앱이에요. 예? 여기서 뭐 매수 매도 코멘트를 듣고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막연히 그리고 혼자서 오르겠지 생각했던 부분을 누군가가 아니야.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어 하고 다른 관점을 좀 제시해주면 훨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오늘 이야기가 좀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따끔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저 역시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고 더욱 또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커뮤니티와 아카데미에서 시장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유튜브보다 공유를 할 것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냉정한 데이터, 철저한 이 분석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습관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신 분들은.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더 깊이 있는 정보와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아카데미를 통해서 함께 그 공부하시면서 시너지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철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잭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